최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많은 보도에 성명문까지 내보내며 크게 반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척하면서 은근슬쩍 중국 코앞에다 전투기를 전개하는 도발 행위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만에 하나 이것이 진짜라면 큰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인데 어째서인지 미디어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일반인이 한국의 블랙 이글스 팀이 대만 영공에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에어쇼 팀인 블랙 이글스가 호주로 가는 길에 대만 공항을 경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 방산 홍보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낸 블랙 이글스는 올해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호주 아발론 국제 에어쇼였는데요. 블랙 이글스는 에어쇼 기간에 태극 기동 등 약 30분간 24개의 고난도 공중 기동을 펼치며 조종 실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군사 외교사절로서 한국과 호주,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산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을 알릴 계획입니다. 블랙 이글스 서영준 전대장은 아발론 에어쇼의 성공적 참가를 위해 모든 임무 요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해왔다며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랙 이글스 팀을 구성하는 POCB 9대와 C-130 수송기 세대는 지난 15일 원주 기지를 출발해서 호주까지 가는 길에 유류 보급을 위해 여러 나라의 공항을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대만 가오슝의 샤오강 국제공항이었던 것입니다. 블랙 이글스 팀은 대만 외에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호주까지 날아갔는데요. 뜻밖에도 가장 큰 환대를 받았던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블랙 이글스 팀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한국의 전투기와 수송기가 대만을 경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대만 전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른 시간부터 샤오강 공항에 집결해서 착륙하는 모습을 직관하기도 했죠. 이들뿐만 아니라 대만의 유력 방송사 다수가 샤오강 공항에 와서 블랙 이글스 팀이 대만 땅을 밟는 모습을 1시간 30분 동안 생방송 편성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 전투기를 보러 온 밀리터리 매니아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요. 帅气的韩国黑鹰 T50教练机9点45分左右降落在高雄小港机场，航空军事迷超级兴奋，有人一大早就来卡位。新竹，对，哇，他们就很早就来了。我4点半出发，就我很喜欢拍飞机的。我从台北来，几点就出门了？我4点40。太阳有出来，所以其实拍起来还蛮漂亮的。哦。然后因为刚好台湾就是我们自己的132有在练习，所以可以拍到就是台湾的132跟韩国132叠机这个画面这样。所以其实有出太阳就可以把它那个黑色跟红色那种亮度照出来，还蛮漂亮的。哦，所以它的特色是在哪边？它的特色其实就是它的涂装非常的亮眼。是黑色、黄色跟白色这样子。最后一架降落的后座教官比出赞的手势，让航空军事迷好开心。东森新闻方宗卫、王子明在高雄的采访报道。一般飞机拍的话，因为我都拿长焦段比较多，长焦段变焦，就是200、500的焦段。就最近突然迷上飞机啊，然后刚好又过来。我去年有知道他要过来，但是没跟到。跟错过他可是就该跳过来。群主他们 PO 的，然后我们就过来看一看。 이처럼 대만은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할 정도로 한국의 방문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 대만 공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한 합동훈련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퍼포먼스용 훈련기와 수송기가 몇 시간 들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다소 오버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대만이 중국과 겪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조금의 틈만 보이면 대만을 침공해 복속시키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시작으로 태평양의 패권을 손에 넣으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나선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연일 숨막히는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당사자인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과 한국이 모두 이 남중국해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영토의 일부로 취급하는데 그 논리에 따라서 한국이 대만 공항을 경유한 것을 두고 한국이 군사 자산을 자기들 영공과 영토에 침투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이라서 중국 말고는 이를 문제 삼는 이도 없고 누구도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중국은 허구한 날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 전투기를 격추하라면서 갈 곳 없는 증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군용기 10대가 대만에 도착했는데 일본과 한국을 찰석같이 믿는 차이잉원 총통은 이들을 끌어들여 중국의 무력 통일을 막으려 한다. 한국의 전투기 10대가 대만에서 급유를 한다는 핑계로 착륙해 중국의 심각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등의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 매체에서는 미 항모가 떠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전투기들이 대만에 온 것은 분명 한미일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우스울 정도로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T-50B가 FA-50과 같은 유전자를 지녔다지만 어디까지나 퍼포먼스용 훈련기에 불과한데 미국 항모까지 언급하면서 부들부들 떨어대는 것을 보면 허세 부리는 것에 비해서는 중국한테 그다지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존재가 대만 침공 계획에 있어 크나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마커스 갈러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국장은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대만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추진 여부 결정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러스카스 국장은 미국이 유사시에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둔 병력 28,000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이 핵심 변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으로 인해 난처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 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이 서둘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할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명시적으로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경우 중국이 침공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갈러스카스 국장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갈러스카스 국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중 두 강대국 간 십자포화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고 진단했죠. 다만 한국이 최근 미국과 더 가까운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이후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중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 호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쪽의 친밀한 관계를 다지면서 자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나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각국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로 간에도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끈끈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미국 또는 중국 한쪽 편만 들지 않는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는데요. 한국 외에는 태국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죠.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나라에도 조종당하고 싶지 않다. 우린 중립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기울어진 줄타기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편으로 완전히 합류하고 그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갈 곳 없던 군사력을 중국 견제에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팽팽한 균형 상태가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 훈련이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댔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목소리 큰 이웃의 진상 외에도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던 대로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을 불편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 방향이 정답이라는 것을 중국이 직접 알려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T-50B 같은 훈련기가 하루아침에 전투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도 미국 항모 전단에 합류한다고 해서 에어쇼 비행단이 유사시에 전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국이 대만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싫고 한국이 에어쇼를 하면서 방위산업을 홍보하고 영향력을 늘리는 것도 싫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친절하게도 아픈 구석을 이렇게 다 알려줘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만 만든 중국이 알아서 자멸할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